자, 비록 여러분들이 8번째 숙제를 내일까지 내야 되지만 오늘 숙제 9번째 거 오늘 내는 거지 참 숙제를. 미안. 숙제고는 일주일 후가 6월 6일 현충일로 공휴일인 관계로 그거보다 하루 빠르게 수요일날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날 내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 0법칙은 뭐 한물차랑 두물차랑 열적평행이고 띄어서 이물차랑도 열적평행이면 두 개는 붙여놓지 않아도 두 개도 열적평행 상태에 있다. 뭐 이게 연력학 제0법칙이죠.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은 그거 말고도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 뭐냐면 우리 연력학적인 과정을 보는데 좀 집중해. 집중해. 강의 시작했잖아. 그 연력학적인 과정 항상 시스템,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 environment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항상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상상한다 이거예요. 기체를 다음과 같은 원통 안에다 가둬놔. 그 다음에 이 옆에 벽이나 위에 벽으로는 열의 에너지의 출입이, 열 에너지의 교환이 없고, 위에 이 피스톤은 마찰 없이 막 움직이는데 위에다가 납출을 적당히 조절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역학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 밑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온도 T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만약에 여기가 온도가 낮으면 계속 열 에너지가 무한히 공급되고, 온도가 여기가 더 낮으면 열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보죠. 그래서 요게 시스템, 여기가 히트 레저버 혹은 인바이런먼트라고 생각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 과정을 보는데, 우리가 항상 보는 과정은 항상 열적 평형에 있는 상태예요. 열적 평형에 있는 상태라는 게 뭐냐면 항상 온도가 정의가 돼. 온도라는 건 조금 이따가 보면 내부 에너지랑 관련인데, 항상 그럼 갑자기 확 늘리면 여러분들이 꽉 차 있는 통에서 기체를 확 보면 갑자기 통이 차가워지는데, 그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렇게 온도가 쭉 변하면은 어떡하나? 그때마다 천천히, 그 과정을 천천히 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T가 일정해지고 조금 더 내렸다가 또 일정해지고, 소위 말하는 quasi-static process, 준평형 과정을 거쳐서 우리 그렇게 간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특정한 압력, 특정한 부피, 특정한 온도에서 열적 평형에 있는 상태는 항상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는 PV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릴 텐데, 우리 그냥 보통 BP라고 안 하고 PV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다. 그 점이 특별한 P, 특별한 V를 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 때문에 온도도 결정이 돼요. 그렇게 온도가 결정이 되는 요 위에 한 점은 열적 평형에 도달한 한 상태를 나타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열적 평형에 있지 않으면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여기선 열적 평형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쭉 간다는 거는 가면서 조금 변화시키고 좀 기다려서 열적 평형에 도달하고, 조금 가서 열적 평형에 도달하고 해서 어떤 과정에서도 항상 열적 평형을 맞추면서 돌아가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간 길을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항상 열적 평형을 도달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은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소위 가역 과정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여기라는 게 뒤집는 게 가능한 거니까 영어로는
reversible process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놔뒀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기체가 상태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보나요? 그렇지. 보기가 어렵지.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전형적인 몇 가지 상태를 보겠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몇 가지 상태를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일을 한 거고 전형적인 몇 가지 상태를 우리 이제 보는데 볼 때 우리가 보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개의 내부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를 우리가 지금 연력학에서는 기체가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뭐 생각을 왜 마음대로 못하나 분자가 가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사실은 내부 에너지예요. 그 내부 에너지는 그 개에 도달할 때 열과 일의 차이에만 의존하고 경로에 무관하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마지막과 처음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외부에서 열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외부에서 열을 받고 항상 우리 외부에서 받을 때 양수라고 했죠.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고 자기가 팽창하면서 일을 바깥에 해줘. 아까 말하는 것처럼 피스톤을 이렇게 올리면은 외부에 그 납출을 이만큼 중력을 거스르고 일을 한 거니까 일을 하는 데는 또 에너지를 쓰겠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려면 들어온 열 에너지에서 지가 한 일을 빼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혹은 반대로 바꿔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내부 에너지 변화랑 시스템이 한 일을 다 합하면 그거는 어디서 와? 들어온 열 에너지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 좀 더 델타를 아주 작은 미소량으로 바꾸면 DE는 DQ-DW. 이거 전혀 외우기 어렵지 않죠. 우리 생각해보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려면 받은 에너지에서 외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넷 히트 에너지니까 들어오고 나가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여튼 순 들어온 열 에너지에서 기체가 한 일, 기체가 하면서 에너지를 써버렸을 테니까 그 차이만큼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용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한 몇 가지 전형적인 과정을 보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아이소스터멀 프로세스. 말이 복잡하다. 근데 아이소라는 건 같다는 얘기고 서멀이라는 건 되게 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도가 같으니까 온도 같을 등온 과정. 다시 말하면 온도가 변하는데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 그럼 어떻게 되나? 조금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온도가 일정하려면 어떡하죠? 항상 여기다가 T를 놔. 열원의 히트 레저버에 요거를 온도를 나는 T로 고정을 할래.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에 일을 하잖아. 일을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한 만큼 열이 들어와야 되죠. 다음과 같은 과정이에요. 이 등온 과정은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밑에 있는 열원, 히트 레저버의 온도 스위치를 딱 하나로 고정시킨 과정이에요. 그리고서 이걸 막 늘렸다 줄였다 해. 어떻게 늘리나? 이걸 늘리고 싶으면 위에 있는 납출을 조금씩 드러내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혹은 더 누우면 부피가 변하는 혹은 압력이 변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데 등온 과정인 경우에는 온도가 항상 내부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면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면 여기서 봐. 아까 이게 갑자기 플러스고 순서가 개판인데? 라고 고민하지 말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면 우리 어떻게든 쓸 수 있죠. 열이 들어와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인다 이거예요. 여기서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면 이게 없어. 델타 E가 0이야. 등온 과정이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네. 등온 과정을 이 PB 공간에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우리 좀 이따가 기체 운동론에서 배운 것처럼 기체 상태 방정식 이건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지.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요거는 상수고 걱정할 필요 없고 P 곱하기 V가 온도에 비례해요. 뭐 이게 뭐 있죠. 다음과 좀 이따 이거는 어디서 유도된 게 아니라 이상적인 기체에서 상태 P와 V와 T 사이의 상태에 대해서 보면 그 관계를 경험적으로 얻어낸 관계식이에요. 요거 약간 여기에 수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쓰고 그래서 되게 이게 T가 일정하면 PB 공간에서 쌍곡선 P 곱하기 V가 일정한 다음과 같은 곡선을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늘어나면 뭐 펜을 어디다 뒀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부피가 작은 데서 부피가 느린 데까지 쑥 늘어가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늘어난 거니까 요 위에 있는 추를 점점 드러내서 이게 쭉 올라가면 외부의 양의 일을 한 거죠. 얼만큼 일을 했어? 요만큼 일을 했죠. 자, 요 밑에 있는 면적만큼. 그 일을 한 것만큼 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증원 과정의 증원 과정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가 복잡한 게 많이 나오냐.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말은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열 과정이에요. 외부에서 열의 공급을, 열의 교환을 막은 과정을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혹은 단열 과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열이 어디로 들어왔더라? 일로 들어오지 뭐. 그러면 이 밑에다가 판을 깔아서 단열판을 깔아. 그래서 더 이상 이 안으로 열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납출을 좀 빼면 쭉 늘어나고 더 넣으면 쭉 줄어들 수 있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경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연력학 제1법칙이네.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으면 델타 Q가 0이네 뭐. 델타 Q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델타 E는? 그리고 만약에 추를 막 떼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외부의 일을 하죠. 외부의 일을 하면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기 내부 에너지를 써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온도가,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고 온도가 줄어들죠.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역시 비슷한 곡선을 따르는데 아까처럼 P 곱하기 V가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상한 곡선을 그리는데 그 이상한 곡선은 우리 좀 이따가 유도할 거예요. 다음 같은 경우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역시 한 1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팽창을 하면 줄어들면 다음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용어가 쉽지. 컨스턴트 볼륨 프로세스. 볼륨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볼륨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물론 일본 용어에서 빌려왔지만 등적. 등이 같을 때 적이라는 게 부피니까 등적 과정 혹은 부피를 정해놨다고 해서 정적 과정. 이때는 정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피를 정해놓거나 혹은 등적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단열판을 빼. 등적 과정이면 부피가 일정하네. 아니지. 부피가 일정하죠. 그럼 부피가 일정하면 이게 납출을 올리고 내리면 부피가 변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 부피가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에다 여기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놔. 못을 딱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움직이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기체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등적 과정은 기체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열은 내부 에너지를 늘리거나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 들어온 열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데
들어온다는 거죠. PB 공간에서 등적 과정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 B가 일정한 경우지 뭐. 이게 B가 일정한 커브죠.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면적이 1인데 1을 전혀 안 하죠. 닿은 것 같이 1을 안 하고, 따라서 여기서 열이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를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열이 빠지면 온도가 감소하는 닿은 것 같은 경우라 이거예요. 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있나? 그래서 이제는 또 이거 다 열어놔. 사이클릭 프로세스,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주기를 도니까 이런 걸 우리가 주기 과정이라고 해요. 혹은 순환 과정. 한 바퀴 돈다는 거지 뭐. 순환 과정은 뭐냐면 뭐 요거를 납추를 올려서 쭉 올렸다가, 우리 항상 열적 평형이 있으면 가역 거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쭉 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근데 물론 이렇게 갔다가 부피가 작은 데서 이렇게 갔다가 똑같은 과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되게 똑같은 과정으로 돌아오는 건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원래 있는 점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닿은 것 같이 오는 경우를 우리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요 점이 정해지면 주어진 점마다 압력, 부피,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쭉 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 뭐야?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이 똑같으니까 요즘에 온도는 같아요. 온도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가 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순환 과정에서는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갔다 오는 동안 일을 했으면 그 일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 동안 기체가 한 일이 뭐죠? 요 밑에 압력, 요 밑에 넓이죠.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요 밑에 넓이를 빼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한 바퀴 삥 돌면서 한 일은 요 안에 있는, 요 폐곡선으로 둘러싸는 요 넓이가 바로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기체가 한 일이 양수야. 기체가 한 일이 양수라는 게 뭐죠? 이게 쑥 한 바퀴 돈 동안 틀림없이 외부에서 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텐데, 알짜 열 에너지는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양의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 이런 건,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죠? 열 에너지를 넣어서 역학적인 일을 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엔진이라고 해요. 열기관, 엔진이라고 하고. 그럼 꼭 이렇게만 가나?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의 1에서 이거의 1을 빼니까 음의 1을 하죠. 이렇게 가는 동안 음의 1을 해. 이렇게 음의 1을 하는데, 따라서 음의 1을 하면 열이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닿은 것이 나가죠. 닿은 것 같은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순환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프리 익스펜션. 자유 팽창. 자유 팽창은 뭐냐면, 여기 이것도 단열판이야. 단열판으로 만든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이쪽은 진공, 이쪽에다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피가 B1, 압력이 P1, T1이고 여기가 부피가 B2야. 진공에. 여기다 구멍을 뻥 뚫었어요. 구멍을 뻥 뚫으면 어떻게 될까? 기체가 쏴 가죠. 이거는 전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쑥 가요. 조절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열적 평형에 있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거를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서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엔 기체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기체가 있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평형 과정이 아니야. 비평형 과정이에요. 이러면 여기 처음 상태를 알지.
그 다음에 이게 뻥 뚫어서 쫙 나오는 걸 여기다 그릴 수 있냐 하면 못 그리죠.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평형 상태의 집합이야. 근데 이렇게 쫙 퍼지는 건 못 그려요. 어떻게 해, 이걸? 어떡하긴. 그래서 역시 연력학 제1법칙에서 모든 게 전체 개가역은 모든 게 단열판으로 이루어지니까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어. 델타 Q가 0이야. 여기서 한 일은 거시적인 일인데 이게 뭐 벽을 움직이거나 한 게 있나? 일을 한 게 있나? 없죠.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게 없고 이게 없어. 그러면 중간에 막 비평형적으로 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체들이 양쪽에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분포해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에 도달하겠죠. 마지막이 여기야. B가 크고 이렇게 돼 있어. 처음이 여기고 마지막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거 아니야. 가긴 했지만 이 평면 위에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다 평형 상태에 있는 여기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그리죠. 중간 상태를. 그렇지만 마지막에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으면 델타 Q 0, 델타 W 0, 델타 E,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델타 E가 0이죠. 중간에는 막 퍼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평형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때 온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팽창인 경우에는 PV 공간에서 그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첫 점과 끝점을 알아도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온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온도가 똑같은데 두 점은 그러면 당연히 아까 온도가 똑같으니까 등온 과정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온도가 똑같으니까. 처음 온도도 같고 마지막 온도도 같으니까 이건 등온 과정이네요. 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은 재미있게도 등온 과정에 있는 이 선상에 두 점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다 했어. 전형적인 과정은 다 했어. 이제 예를 들어봐야지. 이 예는 조금 더 재밌어요. 우리 그냥 기체만 가지고 했는데 물을 집어넣었어. 물을 집어넣고 끓여.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상태가 변하는데 그럼 레이턴트 힛이 있겠네. 잡열이 있겠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죠. 그래서 뭐냐면 물 1kg을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오, 압력이 이게 뭐야? 이게 1기압이에요. 1기압에 물을 1kg을 넣어서 이거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바로 수면 위에 이게 딱 와 있어. 그러니까 물 액체만 있죠. 밑에서 계속 열을 넣어서 이게 뭐냐면 100도의 수증기로 만들었어. 그 경우 걔가 한 일 PdV야. 오, PdV네. 근데 이 과정에서 위에 납추의 무게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 안에 압력은 계속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는 요거를 아까 우리 등압 과정은 안 했네. 압력이 이거 다 열어놓고 요 위에 있는 추의 무게를 일정하게 놓는 게 바로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과정은 PV 공간에서 등압 과정은 우리 어떻게 하나? P가 일정하다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P가 일정하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VI에서부터 VF까지 늘어났어. 한 일은 이 밑에 있는 면적이죠. 물이 1kg의 물이 똑같은 부피가 물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나? 어느 정도 늘어나지? 무지 늘어나지. 얼마 정도 늘어나더라? 대략 1800배? 1800 정도 늘어나니까 이게 대략 처음 부피의 1800배를 곱하면 되고 1기압을 해서 계산하면 되죠.
열로 전달된 에너지 100도의 물에서 100도의 수증기로 다 바뀌었다고 하면 전달된 에너지 계속 온도가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지. 레이턴트 힛이 있죠. 그래서 물의 질량 1kg 여기다가 레이턴트 힛에 대한 걸 집어넣으면 1g당 536칼로리인가 그걸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 있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 Q에서 한 일을 빼면 되죠. 요양에서 요양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있어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레이턴트 힛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을 하면 역시 모든 것을 다 연력학 제1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이게는 잠깐 쉬는 걸로 열 전달하는 경우 열이 한쪽은 온도가 높은 걸로 계속 온도를 높이 유지해요. 한쪽은 온도를 낮은 온도 T3로 유지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다른 물체를 끼워놨어. 열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쭉 지나가죠. 단위 시간당 열이 얼마나 흐를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있는데 지금처럼 강의실 안에 있는데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공기가 있어. 바깥에 지금은 여름이니까 바깥이 더워. 이게 강의실 아니야. 요 안에 유리창이 있어. 그럼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열이 들어오죠. 단위 시간당 열이 얼마나, 단위 면적당 열이 얼마나 들어오나? 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이,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레저버라고 해서 열원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에너지가 계속 지나가면 온도가 낮아지지 않나? 결국은 온도가 낮아져서 두 개가 온도가 같을 때까지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강의실에서도 보면 에어컨을 켜서 안의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이쪽으로 열 에너지가 지나가도 요거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서 계속 온도 TH. 이거는 계속 열 에너지를 다른 데로 빼서 계속 TC. 이렇게 유지할 때 여기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누가 처음 생각했을까? 뉴턴이에요. 뉴턴의 열 전달법. 뉴턴이 별짓 다 했죠. 뉴턴이 이것도 했지, 광학도 뉴턴의 법칙 만들었지, 만유인력 했지, 열 전달도 했지, 또 뭐 했더라? 광학도 했지, 나중에 증권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쉬워.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흐르는 열 에너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양의 열 에너지가 흐르겠죠. 계속 똑같은 비율로 흐를 텐데 그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이 열 에너지가 우리가 뭐라 그러지? 파워죠, 파워. 일률. 이거는 뉴턴이 생각했어. 우리 아주 쉬워. 온도차가 크면 많이 흘러가겠네. 온도차에 비례해. 그 다음에 이 지나가는 요 면의 단면적이 크면 많이 지나가겠네. 단면적에 비례해. 이게 길면 잘 못 가겠네. 반지름이 반비례, 길이에 반비례해. 아주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걸 쓰고 요거에 비례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비례상수는 K.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뉴턴의 히트 트랜스퍼에 대한 규칙이에요. 아주 쉽죠? 그 앞에 있는 요 K를 열 전도도라고 불러요. 상수를. 그래서 보면 K가 크면 클수록 잘 지나가죠. 근데 요 단위 길이당 요양, 단위 길이당 열 전도도, 그거의 역수를 열 저항이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쉽네. 저항?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울 때 저항을 막 직렬, 병렬, 연결 막 하지 않나? 그래? 그럼 이것도 저항이라고? 그래서 그 물체를 두 개를 연결하면 하나는 열 전도도 K1, 이거 똑같이 TH, TC고 열 전도도 K1, K2의 물체를 다음과 같이 붙여놨을 때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열 에너지는
이거 어떻게 풀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그러면 이거 딱 나누지 뭐.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위 시간당 오는 열 에너지랑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여기서 볼 때 여길 지나가는 열 에너지랑 똑같아야 되겠네.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더 크면 이 표면이 계속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상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알았어. 요 경계면에서 우리 여기에 대한 뉴턴의 히트 트랜스퍼에 대한 식, 여기에 대한 히트 트랜스퍼 식을 쓰면 되겠네. 근데 여기 온도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모르면 tx라고 놓는 거죠. 답에 tx가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항상 모르면 tx라고 놔. 그리고서 요 상태에 대해서 아까 썼던 거, 이 컨덕션, 열이 전달되는 건 여기는 길이가 L2분의 K2 단면적이 A라고. A 이게 더 높겠지. TH-TX. 좋았어. 요게 뭐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에너지, 열 에너지죠. 여기를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열 에너지는 이게 높은 거야. TX, TC. L1분의 K1, A, TX-TC.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풀 수 있지? L1, K2A, TH-TX는 L2, K1A, A를 없애면 되지. TX-TC. TX에 관해서 풀어요. 이게 TX가 이쪽으로 가면 되네. L2, K1, L1, K2, TX는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L2, K1, 뭐야? 이게 TC지. TC 더하기 K2, L1, TH. TX는 요 양을 요거로 나누면 되죠. 요거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양변을 분자 분모를 K1, K2로 나누면 이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TX가 썼어요. TX를 썼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열은 얼마인데? TX도 구하고 싶으면 열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는 열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T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더럽네, 식이. 그렇지만 한번 써봅시다. TH-TX를 해보면, 그러니까 TH에서 이걸 빼. TH 빼기 TX는, 이걸로 다 통분을 하면, 계산이 더럽지만, 이런 계산은 들어와도 답은 잘 낼 수 있지. TX! 아니지, TH. TH면은 TH에다가, 그건 1이니까 TH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지. K1L2 플러스 TH K2L1 에서 요 위에 있는 걸 빼면 되죠. TC K1L2 K2L1 TH.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이게 L1, 요게 없어지네. 그래서 이거는 K1L2 K2L1 그 다음에 L2 K1 TH-TC. 다음과 같이 아주 TH-TC로 주어지죠. 요게 뭐냐면 TH-TX야. 여기다가 L2분의 K2A를 곱하면 바로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열 에너지가 되는데 요거는 요게 없어. L2가 없어지고 TH-TC 곱하기 A.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K1, K2로 나누면 아까 P 컨덕션은 우리 어떻게 썼었죠? A, TH 하나가 있을 때는 KL이었는데 L 나누기 K 이렇게 주어졌었죠. 이거를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요게 열 저항이라 그랬죠.
어라? 잠깐만, 열저항을 내가 뭐라 그랬더라? 이거였나? 이거 역순. 열저항은 K분의 L이야. 그렇죠? 이게 열저항이죠. 어라? 하나 있을 땐 요거,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N개 붙여놓으면, 이렇게 분모를 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분모에 이렇게 딱 쓰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개를 붙여놓으면, 한 개가 아니라, 이게 다른 걸 여러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분모가 점점 커지죠. 흘러가는 열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호창보다는 이중창이면 공기, 유리가 있잖아. 3중창, 4중창, 다음과 같이 되는 게 가운데 이런 걸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열 전달이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절기에는 여러 겹의 옷을 입으라고 하죠.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뉴턴의 열 전달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는 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열 전달이 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쇠막대기야. 한쪽을 불로 달고 오래 있으면 열이 쭉 이렇게 오죠. 뜨거워. 이렇게 되죠. 우리 분자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불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막 문제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막 커지네. 막 커지면 옆에 있는 걸 자꾸 두드리네. 옆에 있는 것도 온도가 올라가네. 그게 또 옆에 있는 것도 두드리죠. 그래서 이게 쭉 와서 물체 구성은 가만히 있는데, 물체 분자의 열 에너지가 이 물체를 타고 올라와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컨덕션, 이건 아니에요. 그게 컨벡션이 아니라 컨덕션, 전도, 컨덕션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죠? 밑에가 뜨거워, 위에가 차가워. 근데 밑에서 끓이면 부피가 늘어나서, 물론 직접 컨덕션, 전도가 되는 거지만, 부피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쑥 올라가. 그럼 차가운 게 내려와. 그럼 또 그걸 가열하니까 또 부피가 늘어나서 부력이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냐면, 그렇게 온도에 따른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아까는 컨덕션은 물체는 가만히 있고 열 에너지가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열 에너지를 가진 물덩이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실제로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대류, 영어로는 컨벡션이라고 불러요.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추운 겨울날 바람 불지 않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햇볕을 받아서 따뜻하죠. 햇볕에서 빛이 나와서, 빛이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빛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에너지를 전달해서 우리 몸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그거를 레디에이션 혹은 복사라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식은 나중에 다음 학기에 요맘때쯤 돼서 배울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PV 그림을 주어지고서 여러 가지 경우를 물어보니까 머리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력학 제1법칙을 잘 쓰면 문제를 재밌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PV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P0가 40파스칼이래. 여기 40파스칼이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면 하나가 10파스칼이네. 그죠? B0가 1세제곱미터야. 1, 2, 3, 4. 여기서 다 PV 공간에서 그러니까 다 어느 과정으로 가든 다 열적 평형 상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A 과정, B 과정,
C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 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그림은 복잡한데 문제는 허무하네. 왜냐하면 한 일은 요 밑에 있는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과정 쉬워. 정사각형이 하나가 이게 아까 10 파스칼 하나가 1세제곱미터니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넓이는 하나 둘 셋 12개. A는 12개야. 단위가 뭐지? 12개에다가 10 파스칼 120 줄이지 뭐. 그죠? 이거는 요거의 넓이가 9인데 반이야. 4.5에 3 7.5 7.5에다가 10을 곱하니까 75줄이야. A, B. C는 3개네. 그러니까 30줄이죠. 한 일은 아주 쉬워요. 한 일은 그 과정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면 된다니까. 오, 쉬운데 좋았어. 그래서 이제 점점 재밌게 이거는 A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순환 과정이네. 자, 근데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3줄이에요. 이 3줄이 늘었다는 거지. 근데 여태까지 한 일이 5줄이래. 물론 이 밑에 있는 넓이겠지. 이게 5줄이에요. 이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받은 열 에너지가 2.5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까지 한 일이 1.2줄이래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전달된 열 에너지는 미치겠네. 가 아니고 자, 그럼 하나씩 봐야지. 여기서 어디서부터 볼까? A에서 B로 갈 때 열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되지. 연력학 제1법칙이 뭐더라? 델타 Q 열을 집어넣으면 일부가 열 내부 에너지고 인터널인데 내가 밑에가 안 써. 델타 A라고 쓰고 한 일이네. A, B를 통해서 요거니까 여기 갈 때 Q는 A, B일 때는 8.0줄이야. 이건 쉬워. 됐어. 그 다음에 BC를 따라서 갔을 때 열 에너지?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헷갈리는 데가 아니죠. 여기서 여기랑 여기의 열 에너지의 차이가 얼만가?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무슨 과정이지? 부피가 변하지 않죠. 등적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면 뭐지? 일을 안 하죠. 요 과정에서는 일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일을 안 하면 델타 Q가 델타 E야. 그죠? 여기는 델타 E가 2.5줄. 여기서 한 일은 0이야. 여기서 한 일이 0. 1로 가면서 한 일이 5줄.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해서 R자일이 1.2줄이래. 0줄, 5줄, 1로 가면서 하는 게 1.2줄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럼 한 일은 부피가 줄어드니까 음의 1을 했겠죠. 여기서는 얼마야? 1.2에서 5를 빼면 되네. 마이너스 3.8줄의 2를 했겠죠. 0, 5, 마이너스 3.8을 해야 한 바퀴 도는데 요 면적이 1.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2.5줄 3줄 내부 에너지 2.5, 3주니까 이렇게 가면서 내부 에너지가 5.5줄 늘었죠. 내려와서 원래 가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
이렇게 오는 과정은 델타 E가 따라서 마이너스 5.5줄이죠. 따라서 BC에서는 델타 Q는 델타 E 더하기 W 얼마야? 마이너스 9.4줄. 일로 들어갈 땐 열 에너지를 이만큼 흡수하고 일로 갈 땐 열 에너지가 음수라는 건 방출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각 과정의 특성을 보고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게 따라가기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 돼. 이건 또 뭔가? 과정이 3개네. 과정이 이거를 보면 여기가 PI래. 하나는 그냥 이렇게 쭉 갔네. 이게 뭔가? 등합 과정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이렇게 가서 제일 높을 때가 2분의 3PI VB. VB가 요거의 5배래.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압력이 이렇게 반으로 줄은 등적 과정을 했다가 이렇게 쭉 가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과정이 있는데, 원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10PIVI래. 10PIVI래.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였더라? 문제를 내가 헷갈리네. 이때 문제가 뭔가 책에 있는데 책이 없나? 책에 혹시 누가 일반 물리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 물리 책을 요새는 다 안 갖고 다니나 봐요? 저기 있구나. 그러면 뒤에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 해적판인데, 저게 더 좋은 책인데, 이게 뭐냐? 그림에 이런 문제가, 이거 없네. 이게 없지? 여기는 없나? 내가 그럼 어디서 본 거야? 희한하네. 너 중간에 빠뜨리고 재본하지 않았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기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이렇게 되면, 우리 다 계산해 봅시다. 여기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됐을 때, 그럼 이때 열 에너지의 출입이 얼만가? 그럼 당연히 한 1이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1은 요 밑에 있는 넓이죠. 1 과정에서 한 1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지 뭐.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만가? 요게 5래잖아. 5VI니까 4VI에다가 PI. 4VI PI야. 요때 그러면 열 에너지 1 과정에서 Q는 당연히 W에다가 델타 E1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14 PI VI. 이 과정에서는 한 1은 어떻게 하죠? 요 면적에다가 요걸 더하면 되겠네. 요게 어떻게 되나? 밑변이 4VI, 요게 2분의 1 PI. 그러면 2개 곱하면 2PI VI의 반. PI VI죠. PI VI에다가 밑에 4를 더하면 되니까 5 PI VI. 이 과정에서 델타 E2는 이렇게 갔을 때 델타 E2는 트릭 퀘스천이죠. 첫 점과 끝 점만 같으면 경로에 상관없이 에너지 변화는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한 점 주어주면 온도가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랬고, 온도가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흡수한 열이나 한 일은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에너지는 그 점에 한 점이 정해지면 결정이 돼요. 첫 점과 끝 점이 같으면 별 희한한 경로를 다 거쳐도 그 둘 사이의 내부 에너지는 똑같아요. 이거 델타 E1이랑 같아.
이게 10pi vi야. 따라서 델타 Q는 역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15pi vi. 요걸 갈 때 흡수한 열 에너지가 요거보다 pi vi가 많은 거죠. 3과정은 한 일은 4pi vi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죠. 요만큼이 얼마야? 4vi 2분의 1 이 pi vi의 반 pi vi를 빼주면 되네. 3pi vi. 델타 E3는 역시 델타 E1이랑 같은 10pi vi. 델타 Q는 두 개를 더하면 되지 뭐. 다음과 같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 끝났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거시적인 그 안에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물질이 분자 혹은 원자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뭐야 이건 또 방역 검사하러 왔나? PI 그 구성 물질이 분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물리량, 압력, 부피, 온도, 일, 에너지 이런 관계를 본 게 연력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안에 있는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분자라며. 그럼 분자로 구성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적인 성질을 통계적으로 구하면 그 양이 거시적으로 보는 연력학적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 다시 말하면 미시적인 양, 미시적인 양이 뭐죠? 분자의 질량, 분자의 속도, 뭐 이런 걸로 그거의 통계적인 성질을 보면 그게 거시적인 물리량과 관련을 맺을 수 있냐. 이게 소위 말하는 미시적인 양들로 그거의 통계적인 성질로 거시적인 물리량을 기술하는 게 우리가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으니까 우리 그러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주 작지만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지멋대로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거시적인 물리량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거를 보는 카이네틱 시어리 기체 운동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통계 이 세계에 빠져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자꾸 들어오지? 어디 갔다 오지?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는 거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 큰 숫자의 기본이 아보가드로 숫자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숫자가 기준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굉장히 커요. 탄소 동위원자, 동위원소, 우리 보통 제일 많은 거, 분자량이 12, 원자량이 12인 12g. 희한해. 어디 갔다 오니?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화장실 가는 걸 못 봤는데? 그렇지? 알았어. 다음부터는 나간 사람이 없는데 왜 들어온 사람이 많지? 희한해. 이따가 조교가 들어왔을 때 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의 차이를 해보라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이 있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개수, 그걸 어떻게 세나? 세기 어렵죠. 그래서 보면 원자 수준의 미시적인 세계랑 거시적인 세계를 맺어주는 환산인자, 우리가 보통 많이 세기가 귀찮으면 쌀 한 가마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쌀이 몇 개인가, 나달 개수로 세지 않고 쌀 한 가마니로 세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큰 수예요. 굉장히 큰 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몰수 n, 요건 몰이라는 게 마치 연필 한 다스 하면 연필 12자루를 얘기한 것처럼 1몰 하면 분자 아보가드로 수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없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이건 보면 그 기체의 분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눈 양이에요. 혹은 그 물체의 질량을 그 물체의 원자량 혹은 분자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이게 원자로 돼 있다가 하면 한 원자의 질량에다가 희한하네. 아보가드로 수.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를 시작하면 문을 잠글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화장실은 다 그걸 해요. 이거 화장실에 가기에는 아니 우리 화장실이 그렇게 수용 인원이 많았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물론 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강의 시간 전에 화장실을 다 갔다 오고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 문을 잠글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난 자주 가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지 모르지. 그렇지만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출석은 조교가 하고 그 다음에 대개 성적은 들어와야 좋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한 것 같이. 그렇지만 조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조교가 신경을 쓰면 나도 신경을 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체를 간단하게 보려면 몇 가지 성질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 아이디얼 가스, 이상적인 기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해요. 이상기체? 근데 이상기체를 다 얘기하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기체가 되고 말아요. 왜 그러냐 보면 기체 분자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 이상기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크기를 무시할 수 없지. 분자가 아무리 작지만 있잖아. 그렇지만 분자를 포함하는 그릇이 무지 크면 기체들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기체들 사이의 공간을 무지 크게 만들면 기체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기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분자랑 분자는 사실 이 안에 전자랑 원자핵 그래서 전기적으로 잡아당기고 끌고 막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지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 작용 안 해. 분자들끼리는 상호작용 안 하고 부딪히면 그냥 탄성 충돌을 하고 벽이랑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밀도가 낮은 단원자 분자라는 게 뭐죠? 원자 하나가 분자인 거. 예를 들면 헬륨, 아르곤 같은 그런 게 아주 이거에 비슷한 예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를 보자. 그런 경우는 열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압력, 부피, 온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거는 어디서 유도한 거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냐면 그 상태에 대한 식이라 그래서 상태 방정식이에요.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를 이상하게 썼죠. 비례상수를 이상하게 썼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요양은 잘 보면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 보면 온도는 intensive quantity예요. 다시 말하면 온도 T인 물체를 여러 개 붙여 넣는다고 해서 온도가 높아지지 않죠. 여러 개 있어도 똑같은 intensive quantity야. 압력도 그래요. 부피가 있죠. 부피는 extensive. 두 개, 세 개 붙여놓으면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왼쪽이 기체를 똑같은 걸 두 배, 세 배 놓으면 두 배, 세 배 늘어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몰수에 비례하고 나머지 비례 상수를 기체 상수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체 상수는 보면 숫자로 보면 8.31 줄 퍼 몰 켈빈이에요. PB가 아까 본 것처럼 1의 단위죠. 1의 단위니까 이게 줄이야. 줄 퍼 몰 퍼 켈빈이죠. 그래서 이 기체 상수를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게 거시적인 양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제가 시간을 그 다음에 이거를 요 양을 요렇게도 써요.
이거는 몰수인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분자수야. 분자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네. 그래서 K는 기체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눈 요 양, 굉장히 작은 양이죠. 요 양은 다시 보라면 이건 숫자가 없는 양이니까 역시 같은 단위인데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에요. 이 두 개를 왜 쓰냐? 그때 이걸 K를 볼츠만 상수라고 해요. 이거는 거시적인 양을 연력학을 쓸 때 쓰는 상태 방정식이에요. 몰수. 이거는 기체 분자수죠. 기체 분자 하나당 이게 미시적인 양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써요. 그래서 미시적인 양을 나타날 때 기체 상수에 해당되는 거랑 거시적인 양의 기체 상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 사이를 우리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상기체가 있으면 우리 드디어 등온 팽창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등온 팽창은 뭐냐면 PV 공간에서 PV는 nRT인데 V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등온 과정을 보면 아까 상태 방정식에서 V를 이쪽으로 내려. 이게 상수죠. 이게 쌍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쌍곡선의 식이에요. 쌍곡선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렸지만 각각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죠. 여기는 요 상수가 다른 경우. 그래서 상수가 점점 커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자꾸 그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주어진 온도 여기서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면 부피가 늘어났죠. 부피가 늘어났지가 기체가 2를 했죠.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기체가 한 2를 계산할 수 있어요. 등온 과정인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면 W는 PdV야. 근데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nRT. 이게 상수죠. 적분 바깥으로 끄집어내. 많이 본 식이죠. 로그니까 nRT 로그 VF 나누기 VI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VF가 VI보다 크면 이게 1보다 커서 로그 항이 양수고, 다시 말하면 팽창을 하면 양의 1을 하는데 이제 양의 1을 숫자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VI가 VF가 더 작으면 음의 1을 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는 거죠. 등적 과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등적 과정이 다음과 같이 됐는 경우에는 1을 하지 않고, 등압 과정인 경우에는 P 곱하기 부피의 변화, 우리 조금 아까 얘기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분자의 성질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나, 우리 어떻게 거시적인 성질을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재밌는 머릿속 실험을 하는 거죠. 머릿속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상자에다가 분자 하나 집어넣어. 분자 하나 집어넣고 처음에 이쪽으로 속도 V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딴 거랑 부딪히지도 않네. 쭉 가서 땅 튕겨서 이렇게 하고 지멋대로 이렇게 막 튕기겠죠. 막 튕겨요. 그래서 이렇게 막 튕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도 한 벽에서 튕기면 벽의 수직한 성분의 속도는 바뀌는데 수평한 성분은 들어간 거랑 나간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으로 가 있어도 운동량의 변화는 그 면에 충돌하는 면의 수직인 방향만 바뀌지 수평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삐뚤어서 가지 말고 그냥 X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쳐. 그러면 한 번 충돌할 때 한 번 탄성 충돌을 하니까 땅 충돌을 하면 처음에 MV 나올 때 MV, 그럼 처음에 운동량의 변화는 마지막이 마이너스 MV, 처음이 MV를 빼면 마이너스 2배 MVX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죠. 이 운동량의 변화가 우리 지난번에 충돌을 보면 충격량, 임펄스라고 했죠. 다음과 같은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땅 튕겼다가 다시 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간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지 뭐. 속도는 탄성 충돌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왕복하는 시간은 왔다 갔다가 2L을 VX로 나누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단위 시간당 전달된 선운동량은 델타 PX를 델타 T로, 이게 여러 번, EMVX를 요걸로 나누면 2는 없어지고 L분의 MVX 제곱이야. 오! 좋은데? 근데 P는, 압력은 요게 뭐냐면 델타 T, 이거를 잘 보면 이게 평균 힘이죠.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는 힘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 P는 운동량이 아니라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요 힘을 단위 면적 L제곱으로 나눠주면 L제곱분의 M, 요거 하나 있는 거.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N개가 있으면 다 더해주면 되죠. 혹은 라지 N이 N 곱하기 A, 몰수가 N이면 이만큼 많이 집어넣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L제곱분의 저게 NM 전체하고 요거의 평균을 내면 되겠네. 그죠? 지금 NNA개가 있고 요거에 쭉 더한 거니까 각각 요거의 평균으로 그렇게 쓸 수 있죠. 오, 좋았어. 근데 가만히 있어 보자. 분자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게 분자량이죠. 분자량 라지 M, B분의 NM, 이거 제곱. 근데 보면 B제곱은 BX제곱, BY제곱, B제곱이죠. 제멋대로 움직여. 제멋대로 움직이면 BX제곱의 평균이랑 BY제곱의 평균이랑 BZ제곱의 평균은 같죠. 제멋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BX제곱은 요거는 양쪽의 평균을 취하면 BX제곱의 평균의 3배예요. 따라서 BX제곱의 평균은 B제곱의 평균의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줘야죠. 요게 뭐죠? 제곱을 해서 평균한 거예요. 제곱을 해서 평균한 거에서 루트 민 스퀘어,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다시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 VRMLS라고 해서 요걸 집어넣어서 보면 이렇게 되고, VRMS는 요게 뭐냐면 PV가 NRT라며, 요걸 쓰면 3PV니까 3NRT는 NMV 제곱. N을 없애면 VRMS는 스퀘어 루트 M분의 3RT. 다음과 같이 루트 및 분자의 평균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내부 에너지가 왜 온도에 비례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